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신미님, 성은님, 쪼아요님 이렇게 세 분의 사연 들려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사연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제 메일로 글을 보내주셔서 업로드만 돼도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000원은 무조건 다 드리고요. 우수 사연은 30,000원 상품권을 드리고 최우수 사연은 50,000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기존의 네이버 카페 투표 방식은 없애고 시청자분들의 댓글 반응을 총합해서 7일 뒤에 보상 등급을 선정을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던 메일이나 카톡의 답장으로 상품권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최우수 사연 모음집을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장차 제 채널이 성장을 하면은 보상을 더 두둑하게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빈털터리인 거를 살짝 감안해 주시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신신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USB입니다. 신신미님이 저한테 괴담 매치를 참가하려고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렇게 시청자 사연으로 급하게 돌리게 돼서 그리고 좀 늦게 읽어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푸님, 유튜브 영상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푸님께 응원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사실 이건 사연이라기보다는 고민 상담에 가까운데요. 평소 정푸님이 괴담이나 꿈을 자주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푸님이 제가 겪었던 이 일을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보냅니다. 그러니 덜 무섭거나 지루하실지라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사회초년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콘텐츠 마케터로 인턴 경력을 쌓는 중이었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란 대충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사진까지 찍는, 아무튼 어도비의 모든 툴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점은 제가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서 일하는 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인턴 기간이 종료됐을 때입니다. 여태 작업했던 이미지 영상의 원본과 작업 파일을 포트폴리오를 위해 백업해야 했어요. 하지만 메일 용량은 터무니없이 작았고 세금 떼면 200만원도 받지 못할 때라 외장 하드는커녕 웹드라이브도 조금 빠듯할 지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잠깐 사용하다 버릴 마음으로 당근 마켓을 켰습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는데 바로 몇 시간에 올라온 USB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한 각인 하나 없이 은색으로 된 깔끔한 USB였는데 256GB의 충분한 용량인데도 겨우 1,000원에 팔고 있었죠. 마침 거래 장소도 집에서 아주 가까워서 퇴근길에 픽업하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내가 저녁에는 집에 없어서 문고리에 걸어두겠으니 편하게 가져가시면 된다. 돈은 지금 계좌로 이체해달라. 그러면 바로 주소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없는 게 조금 꺼림칙했지만 겨우 1,000원이니 설마 사기일까? 하며 이체를 했습니다. 다행히 판매자가 알려준 집 문고리에는 USB가 담긴 검은 봉투가 잘 걸려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USB를 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깐 쓸 생각으로 산 건데 앞으로 쭉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신도 났고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는 간헐적으로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자로 쭉 이어진 한국식 복도를 아시나요? 난간 밖이 그대로 보이는, 저는 그 아파트 복도에 서서 어딘가 바라보고 있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의 아파트는 오래된 듯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꿈속인데도 여름 특유의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그저 아파트 복도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면요. 그 복도 끝 가장 캄캄한 곳에 어떤 형체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새카만 덩어리라고 느껴질 만큼 산발을 한 머리카락과 검고 낡은 옷, 그리고 다리와 팔은 비상식적으로 길고 가느다랬습니다.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작게 벌린 입과 깨진 이만 겨우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흔들흔들, 아니 어쩌면 삐걱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어떤 여자가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볼 뿐인 꿈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꿈을 꾼 날이면 다른 꿈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그 1, 2분의 순간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별거 아닌 꿈이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녹슨 벽의 까슬거림과 음식물이 썩어가는 냄새가 생생하게 느껴져 기분이 나빴습니다. 구글에 해몽 검색을 해보니 뭔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심리가 작용한 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인턴 종료 이후 모아두었던 돈을 까먹으며 취준을 하고 있었으니 그 불편한 마음이 꿈에도 영향을 끼쳤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이틀에 한 번.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그 꿈속에서 달리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기에 그냥 개꿈이네 하고 넘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뭔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 여자는 분명 복도 가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의 벽에 딱 붙어 있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 꿈을 떠올리니 여자는 조금씩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10걸음 정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전히 새카맣게 삐걱거리면서 작게 벌린 입 사이로 깨진 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이제는 잠이 들기 싫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잠에서 깨고 나면 꼭 땀에 푹 절어 있었습니다. 그 썩은 내 나는 복도에 정말로 서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수면 유도제를 먹어보거나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는 명상이나 주파수 같은 걸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어김없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피하게 되었고 그 탓에 조금 수척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트북에 물까지 엎질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리센터에 가야 했어요. 센터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노트북이라 부품을 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더군요. 당장 이번 주까지 지원하려던 공고가 한참 쌓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별 수 없이 친구의 컴퓨터를 빌려 작업을 마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작업물이나 포트폴리오는 USB에 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력서만 새로 작성해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여느 때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고치고 자기소개서를 적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투명한 아이콘으로 된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1mp4. 제가 넣은 적도 없고 본 기억도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아이콘이 반투명한 것을 보아하니 그것은 숨긴 파일로 USB에 애초부터 들어있던 것 같았습니다. 숨긴 파일 표시를 꺼둔 저와 달리 친구는 그 설정을 켜두었기에 그제서야 그 영상이 제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명치 안쪽이 서늘해졌지만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에는 녹슨 복도식 아파트가 그리고 그 가장 끝에 검은 형체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숨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걸 아시나요? 누군가 목을 콱 움켜쥔 것처럼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들리던 소리, 촉감, 냄새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지지직거리고 탁탁탁탁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영상에서 무한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렇게까지 생생한 꿈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하지만 그건 꿈도 헛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캠코더로 녹화된 듯한 조악한 영상. 꿈과는 다르게 그 가느다란 팔도 작은 입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완벽히 녹이 슬어버린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일정 부분 기억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업 파일과 그 1mp4 파일이 담긴 USB를 서랍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식은 땀이 흘러서 온몸이 끈적거렸지만 샤워를 할 기운도 정신도 나지 않았습니다. 밀린 공고, 밀린 공부 그런 것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저는 그저 멍해진 채로 누워 하루 어쩌면 이틀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복도 반절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일들이 지금은 가물가물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야 겨우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던 나날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 피로감 탓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복도에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전부 토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탈퇴를 한 건지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프님은 신점을 좋아하시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1년에 한 번은 신점을 꼭 보러 다니는 사주? 신점 매니아입니다. 최근에는 한 무당에게 정착해 그분에게서만 점을 보는데요. 가끔 구판을 벌이거나 산으로 수행을 가는 등 아무튼 뭔가 꽤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지 믿어도 된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좋으신 만큼 적어도 반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황당한 일이지만 저는 그분에게 의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부모님? 친구? 해석을 잘하는 공포 유튜버?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일절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문자만 받는 분이신데도 끈질기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게 질려버리신 건지 그분도 기어코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무당분도 무언가 느낀 걸까요? 아니면 몇 번 봤던 정 때문일까요? 흔쾌하게 내일 와도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아침 첫 차로 안양에 갔습니다. 집에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당의 신당은 작은 빌라에 있었는데 저는 당시 무례하거나 실례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새벽부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무당은 멀쩡히 잠이 다 깬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네 몸에서 피 썩는 내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요. 저는요 26 먹을 때까지 부정한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새치기도 하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USB를 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피 썩는 냄새가 난다뇨. 제가 왜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데요? 제 절박한 심정을 정프님은 이해하실까요? 이해를 하셔야 할 텐데요. 아이씨, 지금 생각해도 위가 끊어지는 기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대로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참 가만히 듣던 무당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귀신을 사왔으니 할 말이 없다. 꿈 사고 파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그냥 하는 짓이 아니다. 작은 한 푼이라도 돈이 섞이면 그 기운 그대로 넘어온다. 좋은 꿈 사고 팔듯이 네가 네 머리 조아리고 빌어서 뭔 시커먼 걸 사온 거다. 아파트 복도 반은 건너왔다고 걔가 코앞까지 오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냥 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고 삶을 정리하거나 네가 직접 죽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너도 너랑 똑같은 놈 하나 골라서 그년 떠넘겨라. 그러면 목숨줄은 붙어있겠지.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 썩은 내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기가 차서 그대로 신당을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오자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에 매달리고 마음을 썼을까? 이런 미신이 어딨나?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딨나? 응? 정프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가 작년에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뭔가 갑작스럽게 끝난 것 같지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무슨 싸구려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인지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정프님에게 말하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프님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증거로 당시 USB 안에 담겨있던 영상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저는 악몽도 꾸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영상에는 저주도, 악몽도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저나 1대1 매치의 상금이 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1000원이라도 좋으니 어서 그 상금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상황에 아주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압축 파일 비밀번호 123452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연을 읽을 때 풀어봐야겠다, 그래야지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요거 한번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 압축 풀기. 자, 풀기 하니까 이제 암호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1, 2, 3, 4, 5. 그래서 압축 풀어보고 웬 영상이 하나가 있네. 진짜로. 아, 이거 괜히 저주 옮기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이어폰을 한번 껴보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집된 영상을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최초 관람자는 제가 될 거고요.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어우, 시끄러. 아따, 살벌하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였는데 사실 영상 자체는 막 저는 무섭지가 않네요. 사실 공포게임으로 좀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무섭지가 않은데, 근데 문제가 이 신시민님이 저한테 그 귀신을 떠넘기려고 이거 일부러 사연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아까 분명히 상금 뭐 1000원이라도 좋다고 하셨는데 1000원만 받아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0원만 받아도 진짜 좋다고 하면은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식으로 보내주신 내용이라서 뭔가 읽으면서도 저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박했습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종류의 사연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읽으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성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루시드 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푸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저는 26살 여자예요. 제 경험, 제 상황을 정푸님께 사연으로 신청하고 싶어서 메일을 쓰게 됐어요. 사실 무서운 일을 겪은 건 아닌데 신박한 주제의 사연일 것 같아서 쓰게 됐어요. 제목이나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자각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고등학생 때까지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자각몽을 꾸는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걸 아는걸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꿈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자각몽이란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해서 저같이 살면서 매일 자각몽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꿈을 거의 매일같이 꾸는 편인데 그게 항상 다 자각몽이에요.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아는 거 말고는 딱히 별다른 게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가 꿈에서 내 꿈을 조종하거나 하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사람이란 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알게 됐어요. 그때 같은 반 친구였던 미술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수도 없고 머리도 잘 안 감고 다니고 음침해서 반 애들이 다 기피하던 친구였어요. 맨 뒷자리에서 그림만 그리고 밥도 혼자 먹는 친구였거든요. 반 애들이 그 친구를 왕따 시킨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스스로 혼자 다니는 걸 자처하는 친구였어요. 담임선생님도 그 친구를 챙겨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책상 자리를 바꾸고 제가 그 친구의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종종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혹시 이상한 게 보이거나 들린 적이 있어? 이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없어? 단순 기가 센 건가? 아닌데 트여 있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계속 추궁하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자꾸 보곤 한대요.
자기는 시각이 트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맞대요. 제가 겁나 놀래서 난 귀신 안 믿는다. 너가 피곤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근데 너도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넌 진짜 뭐 보이거나 들리는 거 없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도, 귀신의 형상이나 소리를 보고 들은 적도 없고 기독교 집안이라 귀신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난 가위도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악몽도 안 꾼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악몽을 왜 안 꾸는데? 한 번도 안 꿔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까지 악몽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대답하니까 걔가 넌 그럼 무슨 꿈을 꾸는데? 혹시 자각몽을 자주 꿔? 이러길래 자각몽이 뭐냐고 물으니까 꿈속에서 이게 꿈인 걸 아는 걸 자각몽이라고 한대요.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꿈속에서 꿈인 걸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황당한 표정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각몽을 자주 꾸진 않지 이러길래 저는 말했어요. 난 살면서 꿈에서 꿈인 걸 몰랐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너 같은 부류는 처음 보는데 넌 꿈 쪽으로 트여 있구나. 꿈 쪽이라기보다 뇌 쪽으로 트여 있다고 해야 하려나? 라고 하길래 저도 좀 무섭고 어이없어서 그게 뭐냐고. 나 그냥 평범한 꿈 꾸고 잘 산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루시드 드림 카페라는 것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각몽을 꾸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 연구하고 루시드 드림 꾸는 걸 성공을 하면은 더 나아가서 그 꿈을 조종하는 법까지 연구하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넌 선천적으로 자각몽을 꾸는 사람인 건데 이게 영적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가 않다. 자기는 사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외가 쪽이 무당 집안이라 그런 거라고. 뭐 자기는 성인이 되면 신내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기운이 나만 달랐다고. 그래서 나도 자기랑 같은 과인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 네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꿈을 조종하거나 꿈과 현실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별다른 이슈 없이 고3이 된 것 같은데 그 친구와 반은 떨어졌고요.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만약 그렇게 자각몽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꿈속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거나 소환시키지 말래요. 그냥 단순 겁주려고 자기 뽕에 차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신내림을 받는 집안에 뽕이 차 있나? 이런 걸로요. 이 귀신을 전혀 안 믿었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별로 믿진 않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26살이 된 지금 저는 언제부턴가 자각몽을 조종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악몽을 꾸는 일이 없었는데 꿈속에 들어왔을 때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무서우면 악몽이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상황을 아예 다른 장르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꿈속에서 이루어져요. 꿈속에서 점프를 하면 게임 속처럼 하늘로 치솟아서 날아다니곤 하는데 그 느낌이 진짜 너무 리얼하고 너무 재밌고 스릴 넘쳐서 이거에 중독돼서 꿈에서 매일 이 짓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고 싶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잠자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잤는데 꿈속에 들어오니까 방 안에 있었는데 시계가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방 안에 시계가 10분이 지나 있을 때 현실에서 깨어났는데 진짜 딱 1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 좀 드라마 같고 거짓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꿈을 꾸는 게 삶의 행복이고 낙으로 느껴져요. 너무 재밌거든요. 꿈속에서 하늘 날아다니는 거랑 추락할 때 그 기분이요. 그래서 진짜 퇴근하고 빨리 집 가서 잠자는 것만 생각해요. 그냥 요즘 들어 그 친구의 말이 신경이 쓰여서 무서운 일을 겪은 건 없지만 이렇게 사연 보내봐요. 그리고 그 친구의 경고처럼 제가 지금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소환시키거나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미 꿈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저를 조종하는 것, 장르를 조종하는 것만 가능해요. 근데 언젠간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친구의 말처럼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소환시킬 수 있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소재는 아니지만 정프님께서 흥미롭게 읽어주셨으면 다음에도 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관련된 무서운 사연, 저와 관련된 또 무서운 사연이 있으니
메일로 또 보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은님이었고요. 저도 한번 루시드 드림을 한번 꺼보려고 예전에 실제로 카페에서 좀 글을 찾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들어갔던 카페가 이 카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루시드 드림 하는 방법, 이렇게 뭐 동영상 특강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 이거를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자각몽을 꾼다고 하시니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읽을 사연은 쪼아요님이 보내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프로토콜 041호 눌 ABC-1입니다. 나폴리탄 괴담이고요. 시청자분이 창작해주신 글도 나폴리탄 괴담도 다 받을 거고 굉장히 폭넓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폴리탄 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 산뜻한 휴일 아침, 따스한 빛이 창을 통해 비쳐온다. 열린 창문 틈으로 기분 좋은 산들 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물을 마셨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흥얼거리며 아침을 준비한다. 요리할 때 들리는 달그락 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진다. 모든 게 순조로운 기분 좋은 하루다. 완성된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붓는다.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사진을 찍고 아침을 먹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봄 내음이 나를 더욱 들뜨게 만든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밀려 아직까지 벚꽃이 만개한 상태다. 오늘 거실 창밖으로 벚꽃을 보며 멍 때리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일인가 잠시 생각해본다. 생각하다가 떠오른 그 일을 생각하며 괜히 설레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산뜻한 상태로 맞는 봄바람은 이 맛에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기지개를 켜다 얼굴이 찌푸려졌다. 몸이 뻐근하다. 나도 나이를 들었구나 생각하며 잠시 웃는다. 기분 좋은 와중 배가 아파온다. 아마 팬케이크와 함께 먹은 우유가 문제일 것이다. 유당 불내증이 있지만 팬케이크에 우유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니 지금은 이 흥을 깰 수가 없다. 옷장으로 가서 옷을 고른다. 옷이 정말 많았고 입어본 적 없는 옷도 많지만 항상 입을 옷이 없다. 이쁘지만 가격이 싸서 샀지만 모처럼 입을 일이 없어 구석에 박아뒀던 옷을 발견한다. 이 옷을 샀을 땐 정말 넌 이걸 무조건 사야 한다는 신의 계시 같았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미 충분히 샀다며 말렸지만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질렀었다. 괜히 그 상황이 떠올라 피식 웃는다. 곧 만날 그 일을 생각하며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 그 이는 최근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다. 어렸을 땐 그다지 흥미없는 찐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접점이 별로 없었으나 동창회에서 만난 그 이는 라식을 했는지 안경을 쓰지 않았고 키는 훤칠하며 멀끔한 모습이었다. 그다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말을 걸었고 이내 연락처 공유를 하고 2차까지 따라갔었다. 얼핏 듣기로 그 이는 교수 집안 출신,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모 대형 병원의 의사. 그의 형은 촉망받는 대기업의 실험실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을 진즉 만나지 못한 게 한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고 이게 첫 번째 1대1로 만나는 날이라는 사실에 입꼬리가 올라간다. 거울 속 흉측하게 비친 나의 표정에 급하게 정색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다. 이쁘게 웃는 법을 연습해야겠다. 나가기 전 최근에 선물 받은 향수를 뿌린다. 향도 좋고 가격도 무난하여 요즘 정말 인기 있는 향수다. 집 밖을 나서니 봄바람이 마중 나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열심히 만든 머리가 망가지는 건 싫었지만 그래도 마냥 기분 좋다. B. 본 상품은 땡땡기억 상품 수칙서입니다. 사용 시 몇몇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숙지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1. 절대로 이것을 마시지 마십시오. 1-1. 이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효과가 좋아 유통됐지만 아직 식용으로 좋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수로 섭취했을 경우 10시간 내로 병원으로 향하십시오. 이를 어겼을 시 유감스럽습니다. 2. 특히 글루텐과 결합하면 가볍지만 열에 강하며 튼튼한 신소재의 형태로 변합니다. 글루텐 50mg당 5mg 정도 비율을 권장합니다. 3. 사용 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에 닿으면 부분적으로 성장이 억제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4. 이것이
피부에 닿았을 시 30분 내에 증류수로 헹궈내시길 바랍니다. 피부에 닿은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표면에서 변하고 이 형태는 물과 반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1 다만 이미 모든 자극이 끝난 완전한 형태는 방수 효과도 있으므로 실사용에 있어서 문제없습니다. 5. 가볍고 유연하므로 의류에도 활용이 가능하나 혹시나 이것으로 만들어진 의류를 입을 땐 세탁을 하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것이 돌출된 상태로 붓거나 분말 형태로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6. 1-1은 거짓입니다. 이것을 섭취했을 시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활동하며 그것이 몸속에서 변질되는 것을 늦추며 남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십시오. 6-1 귀하께서 생을 마감한 원인이 이것임이 파악되면 가족에 대한 다량의 피해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귀하의 시신은 연구기관에 회부될 것입니다. 7. 이것은 작은 분자 형태로 혈관에 침투하여 혈액을 타고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마다 발현되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또한 이 방대한 실험 속 샘플이 될 겁니다. 8. 6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또한 이 수칙서에 다른 수칙을 부정하는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수칙을 부정하는 수칙을 발견한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 8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이 수칙서의 8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프린팅 과정에서 변질되어 의도적으로 비워둔 번호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C. 실험일지 2000땡땡년 4월 2일 액체를 일정 비율로 섞는다. 요즘은 통 실험실에 살다시피 한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발견일지 모른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 다들 나를 미쳤다고 한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며 동료가 억지로 샌드위치를 사주곤 한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덕분에 아직 연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월 3일 현기증이 난다. 당 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실험실 문이 열리고 나는 냄새에 몸이 반응한다. 동료다. 메이플 시럽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이 순간이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4월 4일 용액을 섞던 중 우연히 튄 실험 중인 용액이 팬케이크에 묻었는지 모른 채 실험에 몰두하던 중 무심코 포크로 찍은 팬케이크에 포크가 들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원인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용케도 아직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4월 5일 문득 들어올린 팬케이크 조각에 올라가 있던 메이플 시럽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들은 이게 왜 유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럽을 뿌리고 잠시 한눈 팔아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하는 팬케이크를 생각했을 때 이건 나름 신기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4월 6일 손에 있던 모공이 일부 사라졌다. 손가락에 털이 없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팬케이크 조각을 들고 미친 듯이 던지고 밟고 찢으려 했으나 팬케이크는 마치 날 비웃듯 이 짓이 소용없다는 듯 멀쩡하다. 현미경을 한참 들여다보다 내가 연구 중이던 이 용액의 분자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함을 발견했다. 이 팬케이크 손으로 들고 있자니 보온성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잠시 이걸로 옷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실실 웃는다. 때마침 들어온 동료가 미친놈 보듯 쳐다본다. 4월 7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점차 손에 모공이 사라졌던 부분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했다. 현미경 샘플을 들여다보던 중 샘플 교체 과정에서 우연히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충격에 빠졌다. 팬케이크와 용액의 분자 구조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형태가 보였다. 4월 8일 그것이 묻었다고 판단되는 그 손 부분이 점차 주름마저 펴지는 모습을 보며 화장품에도 응용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아직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 당분간 그 손 전체에 이 용액을 바르고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4월 15일 그렇다 할 성과는 없다. 다만 이 물질은 조만간 이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녹아들어 안 쓰이는 곳이 없게 될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 손은 매일 관측해왔고 역시 주름, 모공 등이 줄어들며 피부 미백, 청결 유지 효과까지 보였다. 다만 손을 움직이기 조금 힘들다. 코팅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장갑을 끼면 활동이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은가? 4월 25일 흥분을 감추기 힘들다. 가만히 있어도 피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다.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결과 이 물질은 지금껏 있던 물리 법칙을 우습다는 듯 몇몇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쳐있다고 한다. 하지만 난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다. 당장이라도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4월 27일
며칠째 피가 끓어오른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흥분감이 아니다. 흥분을 감추기가 힘들다. 가만히 있어도 피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다. 동료가 요즘 들어 내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난 미치지 않았다. 용액을 묻힌 손이 이상하다. 내 의지를 벗어난 독립된 개체 같다. 하지만 난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다. 당장이라도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나가는 동료의 표정이 이상했다. 기분 탓이지만 나가면서 살짝 웃은 것 같다. 4월 28일. 요즘 각혈 증상이 생겼다. 체온이 지나치게 높다.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동료가 내 상태를 물어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걱정하는 느낌이 아닌 마치 실험체를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듯하다. 내 연구 결과를 가로채려는 걸까? 점점 시력이 사라져간다. 아니,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다. 환각이 커져 시야가 좁아진 듯하다. 이 실험실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나 생각해보면 연구 내내 나간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다. 숨이 가쁘다. 억울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휘청이며 쓰러졌다. 눈이 감긴다. 이대로 자, 여기까지 쪼아요님의 사연이었고요. 저 읽다가 진짜 소름 돋은 게 중간에 단락별로 A, B, C가 있었잖아요. 그냥 A만 읽었을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B, C를 읽고 나면은 A에 사망 플래그가 아주 가득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 C 부분은 과거에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다가 죽은 사람의 기록이고, B는 현재 적혀있는 그 이상한 신소재의 상품 설명서고, A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람, 즉 피해자인 거죠. 이 쪼아요님은 제가 나폴리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아주 제대로 가지고 오셨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면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시청자분들의 댓글 한번 보고, 그리고 저의 판단을 종합해서 보상 등급을 좀 제가 매길 건데, 등급을 매기는 거를 또 누군가는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상품권 10,000원은 다 드리기로 한 거니까 너무 경쟁 요소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글을 또 잘 써주시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으시는 분이 1등상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시청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댓글 읽기보다는 중요한 공지를 하나 하고 갈 건데요. 제가 요즘 광고 제안이 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자동으로 광고가 뭐 8분마다 나오는데 말하고 있는 저놈까지 광고를 막 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호감이겠어요. 근데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싶고, 들어온 광고를 잘 풀어내는 모습이 보여야지 나중에 더 큰 광고도 들어오고 제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계이고, 저의 어떤 능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광고하는 모습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괴담 끝나고 나서 제가 중간에 뭔가를 말할 때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콜라보 했다고 이거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 없으시면은 이거 또독 눌러가지고 10초 뒤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정fun이가 좀 이제 광고를 좀 맛깔나게 한다, 좀 재미나게 한다 싶으면은 구매할까 말까 한번 고민만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로 버는 돈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척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또 멤버십을 또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의 어깨를 아주 상승시켜준 가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